서울시에서 소음 악취와 함께 3대 생활 불편으로 규정할 만큼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빛공해. 다니다 보면은 너무 눈부셔서 좀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좀 정신 없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너무 화려해가지고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요. 뭐 어디 찾을 때 특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밤에 너무 이 정도로 화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눈이 되게 자극이 많이 가죠. 이런 문제는 주택가에서도 일어나는데 주부 이향미 씨도 빛공해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주변의 간판이나 가로등의 강한 빛 때문에 밤에도 집이 밝아서 잠을 자거나 편히 쉬기가 어려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변 빛에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빛공해 규제 정책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생활 환경을 위한 주부 이향미 씨 입법 제안, 빛공해 방지법 관리 강화. 생활과 건강, 환경을 지키는 효과적인 빛 관리 정책은 무엇인지 국민 입법 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서 알아본다. 경기도 부천의 한 주택가. 2개월 전 이곳으로 이사 온 이향미 씨 가족은 예상치 못한 빛공해 문제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저기 불빛이 너무 밝아요. 자다가 설령 10시, 11시에 이렇게 깼을 때는 벌써 동이 텄나? 이러면서 아침인 줄 알고 일어나서 시계를 볼 때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원인은 바로 집 앞에 있는 자율방범 순찰대 초소. 이곳에 설치된 보안등과 경광등의 강한 불빛이 한밤중에도 창문과 현관을 통해 그대로 집 안까지 들어온다는 것이다. 방범대 사이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깜빡깜빡 이렇게 돌아가면서 빛이 있다 없다 하니까 저희 거실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 저희한테는 눈이 더 많이 나빠질까봐 걱정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딸내미하고 저하고 둘 다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그나마 겨울이라 커튼과 에어캡으로 창문을 막아놓은 상태. 이렇게라도 안 하면 불을 꺼도 사물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한밤중에도 집안이 밝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1년 내내 이렇게 지낼 수도 없는 노릇. 빛이란 게 누군가를 위해서 소중한 것이지만 또 저희가 이사 와서 경험해 보니까 또 누군가를 위해서는 좀 어두워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빛공해라는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이 정도를 빛공해를 할 수 있을까? 전문가를 찾아가 이향미 씨 집에서 촬영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문의해봤다. 이와 같은 전반 확산형 보안등이 밤새도록 켜져 있다 그러면 인접세대의 창문에 빛공해가 발생되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미 씨 집을 비롯해 빛공해 문제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서울 시내에 있는 광고 조명들의 빛나는 정도를 측정해본 결과 2,800여 개의 조명 중 30% 이상이 허용 기준을 초과, 그 정도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도 빛공해 정도를 알아보는 조사는 꾸준히 진행 중인데,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골프장의 조명은 허용 기준치를 무려 5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지나친 인공 조명,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수면 시간대에 인공조명에 노출되면 사람의 생체 리듬에 관여하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야간에 저하됩니다. 멜라토닌의 분비가 저하되면 생체 리듬에 변화가 생겨서 불면증, 피로, 스트레스, 불안 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암의 발생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빛공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측정을 위해 전문가와 찾아간 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강남 거리. 한눈에 봐도 화려하고 현란한 광고 조명들이 즐비하다 보니 한밤중인데도 거리가 대낮같이 밝다. 이제 본격적으로 측정을 할 차례. 여러 가지 형태의 조명 중 주로 측정하는 것은 다른 불빛으로 간판을 한 번 더 비추는 외부 투광형 광고 조명. 광고 간판 중에 다음과 같이 광원이 노출된 외부 투광형의 간판 형태가 주로
빛공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빛을 이중으로 비춰 빛공해를 유발하는 정도가 가장 높다는 외부 투광형 광고 조명. 여러 개를 무작위로 측정해봤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우선 가장 높게 나타난 두 개를 살펴보면 기준치를 1000칸델라로 봤을 때 하나는 기준치의 70배인 72,000칸델라, 다른 하나도 기준치의 20배인 24,000칸델라가 나왔는데 이는 각각 촛불 7만 개와 2만 개 밝기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 그렇다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작년부터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보면 지자체마다 4종류의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을 지정해 빛조명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전국에 지정된 곳이 아직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작년 한 해만 빛공해로 인한 민원만 6,300여 건.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 그렇다면 빛공해 방지를 위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일까? 서울의 한 구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빛공해 방지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벌여 효과를 얻고 있다는데 보안 등 빛공해로 인한 불편함이 많은지 조사 후 주민들의 수면 불편 방지와 골목길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 빛공해 방지용 LED 보안 등을 설치했습니다. 구청 직원을 따라 빛공해 방지를 위해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 곳을 찾아가 봤다.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주택가인데 알고 보면 2011년부터 주택가를 중심으로 1,100여 개의 가로등을 LED 등으로 교체해 빛공해를 상당수 줄였다고 한다. 과거에 등이 설치될 경우는 여기 옆에 있는 가정집 같은 경우는 커튼을 안 치고는 좀 사생활이 너무 많이 침해가 돼요. 근데 지금 등 바꾸고 난 다음부터 보면은 집안 가정집 같은 데 커튼이 굉장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가 있고 사생활이 굉장히 많이 보호되죠. 사방으로 빛이 퍼지는 기존의 황색 나트륨 등에 비해 LED 등은 아래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빛을 비추다 보니 거리는 더욱 밝아지고 인근 주택들은 빛의 방해를 받지 않게 됐는데 이렇다 보니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고 한다. 일단은 눈이 부시지 않고 번지지 않아서 눈이 더 반사되지 않으니까 지금 바뀐 거는 훨씬 더 따뜻해 보이고 좋아요. 잠을 또 못 이루고 또 애들도 자야 되는데 비 때문에 항상 커튼 쳐도 환해서 그런 게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 바뀐 다음부터는 그게 창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주택가 외에 도로 가로등도 효율적인 LED 등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주택 가로등은 50%, 도로 가로등은 25%의 전력을 아끼는 효과까지 있단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빛공해 방지 정책. 해외에서도 어두운 밤하늘을 보호하려는 운동에서 시작한 국제 다크스카이 협회를 중심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인 빛공해 방지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조명 환경 관리 구역 지정의 실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5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더디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5개 조명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명을 설계, 시공, 사용, 관리 및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국민입법 제안. 지자체의 조명 환경 관리 구역 지정이 미비해 실질적인 제도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빛공해 방지 정책. 조속히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빛공해 방지 관리 규정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빛. 알고 쓰면 유용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데 행복한 생활 환경을 위한 안정된 빛 관리 정책으로 우리 삶이 더욱 빛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